퇴직 선물 자랑했다가 30년 지기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은퇴 이후 진짜 관계와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 퇴직 선물을 자랑했다가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누구나 퇴직은 축하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십 년 일하고 마침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간의 고생을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사랑받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이 차이는 퇴직 이후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돈,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놓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자신으로 살려 합니다. 나는 그래도 부장이었는데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같은 말이 은퇴 후에도 입에 붙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퇴직 후의 관계와 태도, 그리고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1. 퇴직 선물 자랑했다가 친구를 잃은 박 선배 이야기. 박 선배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때 회사에서 고급 시계를 선물 받았고 부서 후배들이 함께 모여 비싼 와인으로 송별회를 열어줬죠. 그날 이후 박 선배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은 은퇴해도 이런 대접받기 힘들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주더라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웃으며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중소기업에서 조용히 정년을 맞이했고 또 누군가는 구조조정으로 일찍 회사를 나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선배는 몰랐습니다. 그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는 걸. 결국 30년 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창회에도 잘 안 나갑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겸손입니다. 퇴직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 겪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비교와 우월감으로 포장하면 주변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퇴직 후 진짜 품격은 자랑할 게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겠다는 김 과장의 반전. 반면 김 과장은 퇴직 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처음엔 허전했대요. 출근하지 않는 아침, 누구도 자신에게 김 과장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시간.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몇 주 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 봉사단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살려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는 신청서를 냈고 매주 2번씩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왜 하나 싶었지만 어느새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 얻었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지금은 동년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표를 다는 시기야. 그는 더 이상 김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김 멘토로 불립니다. 그의 삶을 보면 퇴직 후에도 일은 여전히 삶의 축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주는 일 말입니다. 그게 봉사든 취미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건 은퇴 후에도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3. 은퇴 후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진 정 사장 부부. 마지막으로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정 사장은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다가 65세에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죠. 이제는 여보랑 여행도 다니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혼자 살림하던 리듬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 간섭하니 답답하네. 정 사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쉴 권리가 있잖아. 그렇게 말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부부는 따로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 부부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퇴직은 한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이 바뀌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이제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가족은 갑자기 일상이 깨졌다고 느끼죠. 이럴 땐 서로의 생활 공간을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취미, 친구, 루틴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은퇴 후 삶 진짜 준비는 돈이 아니라 태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돈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생활비, 건강관리비, 노후주거비 계산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퇴직 후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건 돈의 부족보다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함, 역할, 인정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용기입니다. 그건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챕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자랑보다 공감, 경쟁보다 나눔. 퇴직 선물 자랑하다 친구를 잃은 박 선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랑 대신 공감하고 비교 대신 나누면 사람들은 다시 곁으로 옵니다. 퇴직은 인생의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퇴직 후 진짜 성공은 누가 나를 부러워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관계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퇴직 선물 자랑했다가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슬픈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따뜻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